26번에 리엔도를 할 일이 있었죠. 리엔도는 뭐 필요하면 하긴 하는데 그, 그, 그 어떤 어, 선택을 해야 되는 진료죠.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하는 술식이죠. 리엔도 뭐 엔도랑 본질적으로 다를 건 없는데 기존의 기존의 진료가 잘 됐으면은 리엔도를 할 일이 없겠죠. 뭔가 그 문제가 있으니까 리엔도를 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리엔도를 들어갈 때는 그냥 기대를 좀 줄이고 기대를 좀 그 줄이고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술자의 기대도 그렇고 환자의 기대도 그렇고 그래서 기대를 줄이고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기대 만빵 막 이러면은 그좀 그 끝이 안 좋죠. 그래서 어쨌든 리엔도를 해서 그 26번에 그 크라운까지 진행을 했죠. 근데 여기 보면은 오히려 이런 치아들, 그러니까 이런 리키지도 있어 보이고 코어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, 뭐 이런 치아들이 치료할 때 좀 마음이 좀 부담이 좀 적죠. 근데 이런 치아는 그 전에 만약에 이런 정도의 치료가 돼 있었다 그러면 그, 그, 그 리엔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치료가 내 눈에 아주 허접해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, 그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뭐 나름 잘 했는데 뭐 이런 수준이면 그 리엔도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아,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일을 빼게 됐어요. 그 뭔가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뭐 치아 파절 같은 게 가장 흔한 원인이죠. 그래서 일을 빼게 됐는데 지금 일을 뺀다면은 뭐 MB와 팔라탈 그 사이 어드매쯤에 이렇게 그 드릴링을 먼저 하고 그 드릴링이나 트래핀 등으로 그 뭔가를 해서 발직을 하든가 아니면은 미리 그 발직까지는 아니더라도 트래핀으로 미리 패스를 좀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술을 도모를 하든가 뭐 이랬을 텐데 그때만 해도 좀 많이 서툴러서 그냥 이를 빼기만 했죠. 그래서 빼고 한참 기다려서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뭐 뼈가 그 널찍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죠. 그래서 이 정도로 수술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심으면 이게 엑스레이를 찍을 때 엑스레이 방향이 페리에피컬은 보통 이 정도잖아요.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되게 그 깊어 보이죠. 뭐 왜 이렇게 깊게 심어?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, 그 실제보다 훨씬 더 엑스레이가 깊게 느껴지죠. 이렇게 그 여기에 있는 뼈와 그 실제로 엑스레이에 보이는 뼈는 여기 뼈잖아요. 그래서 엑스레이가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 실제 뼈보다 훨씬 더 그, 그
깊게 심긴 것처럼 보이죠.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충분히 기다려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임플란트가 완성이 된 거죠.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이제 줄줄이 임플란트예요.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보겠다는 겁니다. 여기서 그 24, 25도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리엔도를 해서 이제 스플린트해서 이런 거를 스플린트 안 하고 쓰기는 어렵잖아요. 그래서 스플린트를 해서 치료를 해서 지금까지도 쓰고 계십니다. 이게 2008년인가? 그때쯤에 이제 한 거니까 한 13년쯤 된 것 같죠?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고, 그 다음에 탈이 난 게, 그, 37번이에요. 37번.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면 뭐 거의 프랙처라고 봐야죠. 그래서 어쨌든 그 PDL 어태치먼트에 문제가 생긴 거죠. 그 치아라는 건 PDL이 아니면 뼈랑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페리오돈탈 리가먼트라는 그런 조직이 없으면 뼈랑 붙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PDL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엔도 문제로 해서 에이피컬의 리전이 있는 경우 PDL의 생존의 문제를 일으키죠. 또는 루트 크랙, 뭐 어디인가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거든 밑에서 갈라지는 거든 이렇게 크랙은 PDL을 못 살게 하죠. 그래서 거기서 또 어태치먼트 문제가 생기죠. 그러니까 PDL에 뭔가 위해가 되는 원인 그것만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크랙 같은 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 석 달 기다려서 뭐 지금 같으면은 이게 옛날 케이스를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은 되게 좀 촌스럽죠. 이거는 한 뭐 거리도 많으니까 6번, 7번 사이 거리도 많으니까 미지오 링구얼 루트의 근심 정도에서 드릴링을 쫙 하면은 드릴링을 다 하고 발치를 하고 좀 큐렉 좀 해주고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발직으로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뭐 그때도 가끔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케이스는 발치를 하고 석 달 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딜레이드로 접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CT상에서 한 여기면은 한 6mm 하고 7mm 하고 14mm 정도 드릴링을 하면 될 것 같다.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드릴을 넣고 이 길이가 중요하죠. 이렇게 그 길이와 방향이 둘 다 중요하죠. 이 맨디블라 캐널에 닿으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링궐 컨캐버티를 뚫고 나가도 안 되죠. 그래서 그 길이 조절을 잘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픽스처를 시뮬레이션해서 뭐 이 정도 길이면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드릴을 진행을 해서 이거는 한 5.0쯤 되나 모르겠네요. 그래서 헥스 픽스처인 것 같아요. 지금 넌-헥스 픽스처를 쓴다면 이렇게 굵은 픽스처를 잘 안 쓰죠. 그래서 37번은 이렇게 심었고 그 다음에 27번은 그 루트 프랙처가 팔라탈 루트에 프랙처가 있죠.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발치하고 또 심어야 되는데 이때도 발직을 안 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한다면은 당연히 발직을 할 텐데
이때는 발직을 안 했어요. 트래핀 역회전 같은 걸로 해서 이거는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트래핀 역회전을 그 사이에 이렇게 해서 사이너스로 바로 크레스트로 올리고 뭐 이랬을 텐데 안 했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심었던 그 37번에 어반먼을 올려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할 때쯤 되니까 또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36번도 발치를 하게 되죠.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뭔가 나름 정성을 들여서 치료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뭔가 레이디오 루센트한 게 이렇게 여기가 너무 루스해요. 그러니까 레이디오 루센트하고 뭔가 이 뼈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되는데 어떤 사고가 났는지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한 2020년쯤 되니까 대부분 발직을 하던 시대죠. 그래서 이 정도로 픽스처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 미지오 링궐 루트의 디스탈 미지오 링궐 루트의 디스탈 쪽으로 드릴링을 하면 되겠다 이런 계산을 했죠.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27번은 이걸 빼고 뭐 이거는 뭐 트래핀으로 역회전해서 들어가도 되고 그냥 드릴링을 해도 되고 뭐 뭘 해도 되는 케이스죠. 이건 뭐 그래서 이렇게 심었죠. 근데 27번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36번이 왜 이러냐 이거죠. 이게 왜 이래? 술 먹었나? 뭐 이런 생각이 들죠. 그러니까 자칫 실수했으면은 그 35번 측은도 약간 위험할 수 있었죠. 근데 조금 이때만 해도 이제 다 헥스 픽스처니까 좀 그래도 가는 그 두꺼운 픽스처를 쓰진 않았으니까 이 정도로 끝난 거죠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, 왜 이렇게 됐느냐를 다시 한번 보면 36번에 근심이 이쪽이 뼈가 많이 녹아서 그 이쪽을 드릴링을 했는데 그 이쪽으로 미끄러져 버린 거죠. 그러니까 치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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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천공시킬 수는 있는데 지나치게 천공해서 이쪽으로 여기가 뼈가 드릴의 저항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천공이 되니까 이쪽으로 막 그 미끄러져 버리고 이제 호미질이라고 해야 되나요? 곡괭이질까지 겹쳐버린 거죠. 이쪽에 그러니까 그 뼈의 덴서티가 그 어느 한쪽이 낮아지면 그 염증으로 인해서 그러면 드릴이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예상하기는 그 깜빡깜빡하기가 쉽죠. 예상을 못하고 깜빡깜빡하기가 쉬워서 그럴 때는 그 일단 치아를 발치했다고 가정하고 내가 제대로 드릴링을 발치 후에 드릴링을 했을 때 드릴이 제대로 되는지를 계산을 해봐야죠. 그래서 발치 후에 드릴링을 하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드릴링이 어렵겠다 생각하면 발치 전에 드릴링을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돼요. 이쪽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.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발치 후에 드릴링을 해서 그 드릴의 방향을 잡고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발치 전에 드릴링 할 때도 그 부위를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그 요즘은 발직을 할 때 그 치아를 발치 후에 드릴링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발치 후에 드릴링을
할 때 발치하기 전에 드리링 하는 것보다 발치 후에 드리링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그냥 발치를 하고 드리링을 합니다. 그리고 발치 후에 드릴링을 하는 걸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건 좀 답이 안 나오겠다 싶으면 발치하기 전에 드릴링을 해요. 그러니까 일단 발치를 먼저 가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괜찮겠다 싶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발치 후에 드릴링이 어렵겠다 그러면 발치 전에 드릴링을 합니다. 근데 발치 전에 드릴링을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심긴 했지만 뭐 별 문제 없죠 사실은. 그래서 27번은 이런 식으로 했고 36번도 그 방향이 좀 이렇긴 한데 좀 그렇긴 한데 이 컨택만 조금 조절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보철을 해서 별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십니다. 이 환자분이 오래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 임플란트 보철에서 중요한 거는 픽스처는 좀 깊은 곳에 심고 크라운의 높이를 인접치랑 비슷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크라운의 높이가 인접치아와 인접치 잇몸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, 그러니까 너무 써 보이거나 뭐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그것만, 그러니까 크라운의 영역에 크라운을 두고 픽스처의 영역에 픽스처를 두고 그 사이에 어번먼만 너무 두껍지 않게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면 크라운이 있어야 될 영역에 크라운이 있고 픽스처가 있어야 할 영역에 픽스처가 있고 그 사이를 어번먼이 너무 두껍지 않게 너무 뚱뚱하지 않게 연결을 해주면 그러면 임플란트 보철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형태에서도 저는 별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 본 덴서티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드릴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그 염두에 둬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이니셜 드릴을 넣고 파노라마를 대부분 찍죠. 근데 임상이라는 게 뭐 하다 보면은 그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서야 그런 걸 수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나는 그런 실수 안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좀 아직 임자를 좀 덜 만난 경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. 그리고 가는 픽스처를 쓰는 메리트가 이런 건데 가는 픽스처를 쓰면 그 수술 진행에서 어떤 오류가 생기더라도 그 오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. 이거를 예를 들어 5.0을 쓰려고 고집을 부렸다면 좀 약간 더 문제가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죠. 근데 특히나 non-X 픽스처 같은 경우에 4.0을 루틴으로 쓰면 5.0을 루틴으로 쓰는 사람에 비해서 시술은 훨씬 간단하고 빨리 끝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마이너 프라블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. 큰 문제, 작은 픽스처를 쓴다는 건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꽤나 효율적으로 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